자신의 야망을 줄이느냐 마느냐, 가정을 꾸리는 의지와 직업세계가 가하는 압력 때문에 여자는 자신의 야망을 낮게 조절할 수 있다. 독특한 여자를 위협하는 위협은 무수한 변수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가 스스로 한 선택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버라크가 썼듯이 영재 여성 대부분은 고고하게 자신의 야심을 포기하고 세상에 기여하려는 자신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른 방식을 찾아낸다. 의미 추구가 영재를 이끄는 원동력 중의 하나임을 상기하자. 그러므로 잠재력이 높은 사람은 의미를 찾아내는 일에 몰입하고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는 곳에서는 도망치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내가 떠나야 한다고 확신해요. 사무실 사람들이 대견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들이 청구서 작성하는 일만 아는 사나말처럼 보여요. 영재성은 직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찾아내지 못하면 금전적인 가정적인 여건이 괜찮기만 하면 직장을 포기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문제를 미리 회피해버릴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 잠재적인 능력을 보면 성공해야 할 텐데 성공하지 못한 데는 부끄러움과 환멸이 그녀를 시합에서 기권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괴로워하게 될 위험이 있다. 똑똑한 여자는 질문을 던지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필요를 느끼기 때문이다. 만일 그녀가 직업세계에서 멀리 떨어져 스스로 선택한 삶에서 발전할 전망을 찾지 못한다면 자신이 급속해질도 모를 것을 저버렸다는 생각이 나중에 반드시 들 것이다. 나는 이것이 내 삶의 한 시기고 언젠가 나의 삶이 다를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전형적인 모델을 가지고 나 자신을 상상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하죠. 미국에서 장시간 실시한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진 점은 자기 꿈과 기대를 줄이기로 선택한 40세 여성 대부분은 자기 삶에 덜 만족하고 어쩔 수 없이 닥친 상황인 자녀 독립의 준비가 덜 돼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여러 프랑스 여성들과 만나고 내린 결론도 이와 일치한다. 성공의 한 영재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영재 여성이 고통받는 것은 아니다. 많은 영재 여성은 비록 여러 어려움에 부딪힌다는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자신의 행복하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영재성이 성공이 유리한 조건이었음을 인정한다. 그 조건을 분석하고 자기 성격에 맞춰서 잘 투자했을 때 말이다. 어느 영재 여성은 이렇게 말한다. 정말이지 영재 여성이면서도 흥미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정신의학자나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엄청난 돈을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다행스럽게도 옳은 말이다. 일반적으로 자기 직업에서 발전하는 여자들은 그 남편이 집안일의 일부를 도맡고 아내를 지지한다. 그 여자들은 자녀를 돌보기 위한 보조력과 좋은 학교를 찾아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은 타격을 받지 않았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 따르면 30대의 독신인 잠재력이 높은 여성이 점점 더 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지닌 어떤 생각과 사랑에 빠졌고 거기에서 일상을 살아갈 원동력을 얻는다. 그들은 사업이나 직장에서 자기를 충분하게 실현한다. 시스템에서 벗어나거나 활동을 늦추겠다고 선택하지 않았기에 직장에서 활짝 꼽히는 여자들은 그에 대한 결실을 거두기 시작한다. 그들은 마태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매튜 이펙트? 라고 부르는 혜택을 보는 여성들이다. 그들이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일에서 발전하고 재능을 꽃피울 기회를 더 많이 축적하게 된다. 영재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의 여지를 지닌 일이다. 자기에 맞는 직업 또 능력을 숨길 필요가 없으며 모습 그대로 내보이며 고통받지 않고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나가는 잠재력이 높은 여성에게 다음 같은 증언의 글을 받고 무척 행복했다. 내 경우에는 남들과 다른 나의 지적 능력 때문에 직업적인 위기에서 정상에 올랐죠. 최고 경영력을 지원하는 비서라는 나의 단순한 직무를 개선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하기는 필요 없죠. 나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으니까요. 나의 도전은 바로 다르게 생각하는 나만의 방식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내면의 위기, 40대 영재 여성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뭘 하고 있나, 의미가 뭔가,
나는 누구인가? 왜냐하면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니까. 41세 안나. 이러한 질문들은 많은 영재 여성이 살아가며 어느 나이에나 제기한다. 바브라 크는 똑똑한 여성이 40세에 느낄 수 있는 것을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위에서 인용한 여성 환자처럼 그러한 여성은 어느 순간에 삶이 고작 이런 것에 불과한지 스스로 묻는다. 그러면서 자신이 잠재력을 기르고 자기 삶을 통제하던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을 떠올린다. 그때 그녀는 자기가 세상에 무언가를 기재하고 나의 여자 환자 중에서 한 명의 말을 빌자면 자신이 무언가 상당히 근본적인 것을 후대에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여전히 생각했다. 하지만 삶은 흘러갔고 그녀는 사랑에 빠졌고 가정을 꾸렸고 자녀를 키웠다. 그녀는 그 모든 작은 세계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예전에는 자신이 한 어떤 선택이라고 보였던 것이 이제는 희생으로 보인다. 배란간 다음과 같은 생각이 불쑥 든다. 나는 내가 특별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새로 만들어낸 것이 없어. 나는 가차없는 일상의 흐름에 휩쓸려 사로잡히고 말았어. 자기 꿈을 이루려 계속 노력하지 않는 영재 여성은 우울함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기적이어서는 안 되고 주어진 책임에서 도망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자신을 성취하도록 도움을 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는다. 그런 방향으로 어떤 조언도 단언도 단호한 명령도 들은 적이 없다. 캐슬린 노블이 깨어나라는 부름이라고 부르는 것에 응답하기에 앞서서 영재 여성은 피로하고 가민한 상태에 이르고 극도로 압박을 받는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다가 그녀는 결정을 내린다. 상황을 바꾸도록 갑자기 행동하게 만드는 힘은 공들여 구성한 논리보다도 살아야겠다는 다급함에서 생긴다. 40세에 충만해 보이는 삶을 사는 영재 여성이라도 그러한 존재론적인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않다. 잠재력이 높은 여성은 가끔 피로에 지치고 몇몇 의문을 제기하기는 하지만 그럭저럭 잘려나가는 데 성공했더라도 변함간 그 모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 묻게 될 수 있다. 그러한 계기가 되는 사건은 누군가의 죽음이나 직장에서 겪는 넘어설 수 없는 장벽 똑똑함이나 창조성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는 일일 수 있다. 성공적으로 살아왔을수록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많은 사람에게 그러한 깨달음은 외부적인 사건 때문에 생긴다. 자신의 일상에서 불만족스럽다는 사실을 인식하든 아니든 여성들은 느닷없이 생기는 일에 더 취약하게 개방되어 있다. 새로움에 대한 욕구, 미지에 대한 유혹, 누군가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일이 생기면 이제껏 자신이 구축해왔고 견고하고 믿어온 것에 안착해 있던 그들은 혼란에 빠진다. 승진, 경쟁, 자신은 젖어두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욕구 등 그들의 삶을 이제껏 이끌어온 모든 원동력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의미를 추구하는 데에 온 마음이 집중이 된다. 놀랍게도 영재 여성 대부분은 이러한 변모의 시기를 거치면서도 가족의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고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이 배우자를 바꾸거나 이사를 가거나 변한간 직장을 그만두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한창 내면의 위기를 거치는 가운데에도 영재 여성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바치는 헌신인 것 같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도 갖지 않은 여자가 가장 행복했다. 경험은 행동보다는 우리가 보는 것과 한 일에 대하여 심수숙함으로써 습득된다고 하지만 나의 경험은 내가 척수하기 시작하는 일로서 많이 풍성해질 수 있다. 프랑스 혁명의 주요 인물 중에서 한 여성인 잔마리 롤랑은 40세에 공시에르 주리 형무소에서 쓴 자신의 특별 회고록에 그녀의 이러한 것처럼 그녀보다도 더 나이 많은 영재 여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여러 장애물과 싸움, 가끔은 실패를 겪으면서도 영재 여성은 자신의 적응 능력을 활용해서 삶의 변모를 시키고 자신이 느끼는 불만족을 넘어선 것처럼 보인다. 50세부터 그 여성들은 자기 정체성을 더 편안하게 느낀다. 여자 흰개미들이 62세에 자기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흥미롭다. 그들은 전업주고 직업을 가진 여성 이 둘을 결합한 여성 세 집단으로 나뉜다.
그 연구 결과에서 참고로 알아둘 점은 결혼하지 않고 자녀도 갖지 않은 여자가 가장 행복했다는 사실이다. 자녀를 가진 여자들은 자녀를 행복의 주요 원천으로 강조했다. 직업적인 목표를 달성한 여자들은 자기 삶에 만족해 했으며 노년을 행복하고 적극적으로 원했다. 가장 더 만족한 여자는 가부이거나 또 이혼했고 일하지 않았으며 생활고를 겪는 여성들이었다. 전업 주부 등 많은 이가 직장 생활하겠다고 선택하지 않은 일을 후회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단언한 여성들은 그 이전에 직장을 가졌던 경우에 자신의 직업 경력을 중시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와 깊은 연관이 있는 행동들만이 만족감을 가져줬다. 그들은 시대가 자신에게 가하는 장벽에 적응했고 과거에 자신이 겪은 어려운 순간들을 유머러스하게 말했다. 이혼은 내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이지만 아무도 그런 일에 상을 주지는 않지요. 나는 어떤 분야에서 내가 유명해질 줄 알았지만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 생각은 포기했어요. 나는 월급쟁이 노예이지만 한때 그런 일을 하라고 나에게 돈을 준다니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있었죠. 성취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영광을 누가 가져갈지는 무시할 수 있다면 말이죠. 나는 주목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좋을 뿐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예를 차지하게 되버려 두죠. 세월이 흐르면서 내 몫의 보상을 거두었고 하나하나에 감사해요. 폐경 이후에 시작되는 삶의 시기는 잠재력이 높은 여성에게 풍성한 시기다. 뇌 분비학 연구들에는 호르몬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고 주장한다. 월경 때문에 신체적으로 힘겨웠던 여성이라면 월경이 끝남으로써 삶이 더 홀가분해지고 옥시토신 분비가 줄어들어서 자기 자신을 돌보게 된다.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많이 분비되는 그 호르몬은 타인을 돌보게 만든다고 한다.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 주요한 이유는 자녀를 출생한 후에 수유기와 양육기의 어머니 내에서 그 호르몬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그 호르몬이 모성적인 행동을 만든다고 보여주는 실험들은 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결론을 적용할 때 신중해야 한다. 호르몬이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든 폐경은 두뇌 노화의 한 단계는 아니다. 임상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일에 동의한다. 즉 일이나 또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거나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여성들은 정신적, 신체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변화를 더 긍정적으로 체험한다. 잠재력이 높은 여성에게 인생의 그 순간은 자녀가 독립했던 이혼 문제를 처리해야 하던 활력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다. 그들이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경향은 그들에게 강력한 동기로 작용한다. 늙은 너머에 도달할 때 당신에게 유일한 현실은 영재딸을 둔 부모는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어른이 될지 자주 궁금해한다. 하지만 어떤 유행의 노인이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은 결코 없다. 노년의 여자 흰개미들은 질병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인보다 더 행복했다. 질병이나 일부 신체적인 쇠약 상태에 처했을 때 그들은 상황에 적응해서 자신을 돌봤다.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60대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영재 여성들은 80세 그리고 그 이후에 신체적인 심리적으로 더 건강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정신적으로 평정한 상태에 도달했는데 이는 그들이 젊어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관리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수학자이고 대학교 교수이자 연구원인 테레즈를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80세가 넘은 그녀는 나의 여자 환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는데 그래도 젊은 연구원들과 계속 관계를 맺고 있었다.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그녀는 우리가 면담을 할 때 절판된 자신의 책 한 권을 재판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알마리 로퍼는 영재 아동을 위한 초창기 학교 중에 하나와 로퍼 리뷰를 창설한 인물로서 영재의 노화와 관심을 둔 드문 인물이다.
그녀는 우리가 점점 더 오래 살지만 그렇게 추가적으로 얻은 몇 해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녀가 보기에 이 문제는 80, 90세의 사람들에게 더욱 첨예하게 제기된다. 아니마리로프는 어쩔 수 없이 겪는 건강, 자유, 지위 등의 상실을 검토한 다음에 늙은 영재들이 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 있다고 단언한다. 바로 대답없는 질문들과 삶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늙음 너머에 도달할 때 당신에게 유일한 현실은 미지의 세계다. 너의 형제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지적 능력을 유지하고 이를 계속 사용하는 일이다. 이로써 자신의 자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덜 독립적인 이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자유를 유지하는 일과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일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높은 잠재력 실현을 방해하는 내적 장애물. 내가 앞서 요약한 연구 대부분은 북미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하고자 한다. 여성 그들의 사회는 우리 프랑스 사회와 다르다. 북미 여성들의 사례를 보면 잠재력이 높은 여성이 직업이 무엇이든 어떤 경력에 몰두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견해는 다르다. 나는 직접 면담한 프랑스 여성들에게 여러 공통점을 다시 볼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재성은 시선의 문제, 즉 세상을 파악하고 느끼는 어떤 독특한 방식이다. 영재라고 해서 벌이는 사업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영재 여성에서 뛰어남은 극단적인 다름이자 고통의 원천으로 체험된다. 반면에 그 다름을 이해하고 진단 내리는 것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열쇠다. 프랑스에서 영재 여성을 특수하게 다룬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되기를 바랄 뿐이다. 왜 잠재력이 높은 여성을 영향력이 큰 직책이나 과학계에 더 많이 찾아볼 수 없는가? 이 질문은 계속해서 다시금 제기된다. 만일 여성이 남성만큼 똑똑하다면 어째서 요직을 차지하는 여성이 더 많지 않은가? 또 어째서 여성은 화학계에 더 많이 존재하지 않는가? 1960년대의 페미니스트 혁명 이후로 여성이 사회적인 직업적으로 여러 권리를 획득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현재 여성은 대다수가 고등교육을 받으며 직업의 종사에서 재정적으로 독립적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여성은 거의 없다. 일부 직업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선별 시험들에서 진지하고 끈질긴 자세로 임하는 여성들이 통과한다. 그렇다면 어째서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받은 이들 중에서 여성은 3%에 불과할까? 어째서 프랑스 CAC 40 기업의 대표 중에는 여성이 단 한 명밖에 없는가? 영재성이 있다고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다. 거짓적이 완벽주의, 강렬함, 흥분성, 자신감 부족, 자기 비판 등 높은 잠재력을 실현하는 일에 방해하는 내적인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여러 차례 말했다. 더욱이 지능지수는 성공과 관련이 없다. 스콧 베리 코프먼 지능지수 검사에서 높지 않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명성을 쌓을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인다. 지능은 어떤 일에 착수하는 것과 개인적인 목표 추구 능력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다라고 그는 적는다. 많은 영재 여성에게 부족한 끈기와 자신감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현상의 원인이 되는 외부적인 장애물은 꽤 많다. 일단 교육과 가족의 지지부정으로 여성들에게 불리한 고정관념들이 유포된다. 성공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적인 특성은 경쟁심과 야망을 여자 아동이 보이면 남자 아동이 그럴 때보다 더 좋게 여긴다. 여성들이 그런 특성을 드러내면 덜 여성적이라고 판단된다. 어떤 연구자들에 따르면 여자 아동은 다른 아이들과 경쟁하거나 아이를 피하거나 자기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날 게 확실한 상황을 회피한다. 여자 아동은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될 사회적인 결과를 두려워한다. 일부 대기업의 경직성, 여성 선배의 지지 부족 때문에 여성들은 회사를 그만둔다. 과학 분야에서 차별은 계속되며 여성 할당 제도 별 효과가 없다. 그러한 정책에 내포된 관점은 변화시키기 힘들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시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여성은 보통 자연과학의 재능이 덜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믿음은 수치로 뒷받침된다. 과학이나 공학, 수학,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아서 유럽 공전시 내에서 25%이다. 2014년에 로레알 재단은 과학계를 선택한 고등학교 여학생의 비율이 매우 이상적인 비율인 49%에 이르지만 그 비율은 학부 과정에서 32%, 연구 과정에서 29%, 학계 고위직에서는 11%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영재 여성은 과학적인 추론 능력이 높지만은 그 대다수가 과학 분야를 선택하지는 않는다. 영재 여성도 편견의 영향을 받는다.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이 더 많아지려면 여성이 어릴 때부터 그 분야로 가도록 격려해야 한다. 더욱이 화이트하우스 프로젝트 단체 말이 윌슨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들은 그대가 볼 수 없는 것이 될 수 없다. 즉 여성은 자신의 운명을 상상하고 특히 자기 운명을 믿기 위해서는 직접 볼 수 있는 모델을 필요로 한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가장 많이 종사한 정보 처리 분야는 이 현상을 잘 보여준다. 당시의 정보 처리 기술자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과학자로 간주되었다. 기술자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여성에게 문화적으로 용납이 가능했다. 1990년대에 이 직종은 비디오 게임과 관련된 직종과 그 분야의 급상승한 긍정적인 매력 때문에 남성화하고 그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기술자의 수는 감소한다. 이는 얼마 되지 않은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구글에서는 일하는 어느 남성 기술자들은 17년 동료들에게 남자의 생물학적인 차이 때문에 자기가 종사하는 직종에 여자가 부족하다고 단언했다. 끝으로 남자와 여자는 설정한 목표가 같지 않다. 성공한 삶은 남자와 여자 똑같이 의미를 띠지 않는다. 남자 아동에게 성공을 이루는 요소로 주입시키는 가치인정의 사회적인 지위 돈에 이끌리는 여성은 높은 학위를 지닌 여성 중에서도 매우 적다. 여성이 드디어 성공 열쇠를 쥐게 되는데 어째서 최고 경영지의 여성의 수가 적은지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어느 글에서 미국의 기자인 리사 벨키는 자신이 취재한 결과 초기에 장래가 매우 유망한 여성 3명의 자녀를 출산한 후에 고위직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기로 결정한 내용을 전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여성들은 최고위직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다. 그 여성들은 모두 6자리 숫자에 이르는 연봉을 포기하고 자녀를 양육하기를 선택했다. 그들은 모든 권력이나 돈이 아닌 다른 가치들을 지향하는 충만하고 분별 있는 삶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중에 아무도 그 사실을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말아요. 후회하지 말아요. 후회하지가 않는다. 그랬네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달려가네요.